엄마,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길바닥에 앉게 될지도 몰라. 현수야,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나른한 일요일 오후의 평화는 아들 현수의 그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쨍한 햇살이 베란다 창문을 통과해 안방까지 깊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순애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단잠에 빠져 있었는데 굳게 닫혔던 현관문이 덜컥 평소와는 다른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한낮의 정적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선 이는 아들 현수와 며느리 서영이었어요. 며느리 서영은 손에 든 쇼핑백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는데요. 글쎄, 순애의 눈에는 그 미소가 어쩐지 가면처럼 어색하게 보였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너무나 활기찼고 짙은 화장 아래 번들거리는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탐욕스러웠거든요.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 노래 소리가 순애의 평화로운 오후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아들 현수는 늘 그랬듯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끔찍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지난 세월이 떠올랐고요. 와이프의 얼굴을 보면 그동안의 사업 실패와 빚더미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나약한 존재였어요. 그는 어머니의 분식집을 도왔던 땀 냄새와 기름 냄새가 밴 그 소박한 아들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순애의 코를 찌르는 낯선 향수 냄새의 순애는 순간 서글픈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전 현수는 순애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 이번 주말에 서영이가 찾아뵙고 싶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애는 혹시나 손주 소식이라도 알려주려나 기대를 했지만 서영이 혼자 오지 않고 아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방문이 명백히 평범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순애는 직감했어요. 순애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을 맞이합니다. 아이고, 무슨 일로 이리 갑자기 왔냐? 올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좀 하지 그랬니? 순애의 말에 서영은 현수의 얇은 팔을 툭 치며 웃었습니다. 어머,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달려왔죠. 현수 씨가 얼마나 어머니를 보고 싶어 했는데요. 서영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순애에게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그때 며느리의 화려한 옷차림과 손목에 빛나는 시계가 순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영은 순애가 내온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찻잔을 탁 하고 내려놓으며 본론으로 들어갔죠. 어머님, 저희가 요즘 현수 씨 사업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절차를 밟는 듯한 사무적인 말투였죠. 사실 서영은 가난한 집안의 맏딸로 태어나 평생 돈에 시달렸습니다. 부모님이 밤낮 없이 일해도 늘어만 가는 빚을 보며 서영은 결혼은 곧 신분 상승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에게 사랑은 낭만적인 감정이 아니라 계산된 투자였죠. 현수를 만났을 때 그의 성실함과 순박함이 마음에 들었지만 무엇보다 홀어머니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모은 재산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순애에게 더 살갑게 대하고 더 친절하게 굴었고요. 그건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죠. 하지만 순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튀김을 팔며 모아온 돈, 떡볶이 한 접시, 김밥 한 줄, 튀김 한 개씩 팔아 모은 돈이었어요. 그 돈은 순애의 노후를 위한 생명줄이자 아픈 날 병원비로 쓰려고 모아둔 마지막 보루였죠.
그 돈을 달라고 하는 며느리의 말에 순애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 힘든 건 알지만 그건 내 마지막 돈이다. 내 병원비로 쓰려고 남겨둔 돈이야.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서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가면 같은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 순애를 꿰뚫었어요. 어머님, 겨우 그깟 병원비보다 아들 장래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즘 사업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인색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돼요? 아들을 생각하는 게 맞긴 해요. 서영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순애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순애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가 재료를 사오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에는 갓 튀겨낸 튀김과 따뜻한 떡볶이를 준비해 두었었죠. 남들 다 가는 소풍이나 운동회도 제대로 못 가고 아들의 졸업식도 남들보다 늦게 도착하고 말았어요. 이 모든 희생을 며느리는 인색하다는 한마디로 짓밟아버린 거예요. 옆에 앉아있던 아들 현수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조차 그는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사실 현수는 첫 번째 사업에 실패한 후 서영의 부모님께 빚을 졌죠. 서영의 부모님은 우리 딸 얼굴 보고 돈 빌려주는 거야 라고 말하며 현수에게 큰 돈을 건넸어요. 그 이후로 현수는 서영에게 막대한 심리적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성공시켜 이 빚을 갚고 싶었어요. 그것만이 자신이 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서영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는 서영의 무리한 요구에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등을 두어 번 치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너도 내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거 알지 않니?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순애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냈어요. 아들의 침묵은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순애는 아들의 등에 기댔던 손을 거두고 소파에 힘없이 기대 앉았습니다. 순애는 며느리의 탐욕과 함께 아들의 냉정함과 나약함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바친 아들에게서 받은 배신감은 그 어떤 상처보다 더 깊고 쓰라렸죠. 서영은 그들의 침묵을 기회 삼아 순애에게 더욱 압박을 가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수 씨가 이번에 사업 투자를 못하면 저희는 정말 큰일 나요. 빚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 빚도 다 갚고 저희도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어머님 손주가 이제 곧 학교 갈 나이인데 아직도 전셋집에 살고 있고요. 어머님이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도와주셔야죠. 서영은 순애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어요. 바로 손주였어요. 순애는 손주를 생각하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순애는 서영의 말을 듣고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돈을 달라는 말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순애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평생 모아온 적금 통장, 겉은 낡았지만 그 속에는 순애의 피와 땀, 그리고 고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돈은 사업 미천이라는 가벼운 단어로 불렸지만 순애에게는 삶의 전부였어요. 거실 탁자에 놓인 찻잔이 흔들리며 찰랑거리는 소리, 그리고 고요한 집 안에 울려 퍼지는 서영의 단호한 목소리. 순애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아들 현수에게 말했죠. 현수야, 내가 직접 말해봐. 내가 사업을 한다고
내 돈을 달라고 한 거니? 아니면 서영이가 시킨 거니? 순애의 물음에 현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순애의 평화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아들과 며느리가 남기고 간 것은 무거운 정적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 깊게 박힌 가시였죠. 아들의 침묵은 쇠망치처럼 그녀의 가슴을 내리쳤고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순애는 습관처럼 밀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갓 지은 쌀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야 했지만 그날은 밥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는커녕 물 한 모금 넘기기도 어려웠어요. 그날 오후부터 서영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첫날은 어머님, 현수 씨가 너무 힘들어해요라는 말로 시작하더니 둘째 날은 어머님, 저희 사업 잘 되면 어머니 좋은 차 사드릴게요라며 회유했습니다. 셋째 날은 어머님, 요즘 사업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인색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돼요? 라며 아예 협박조로 변했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처음에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점점 더 노골적인 압박으로 변해갔습니다. 순애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죠. 서영의 목소리가 들리면 며느리의 짙은 화장과 차가운 눈빛, 그리고 손목에 번쩍이는 시계가 떠올라 순애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서영의 압박은 전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수의 사촌 동생 결혼식에 가서 순애에 대한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죠. 우리 시어머니는 돈밖에 몰라. 평생 모은 돈을 아들한테도 안 내놓으신대요. 아들이 사업 자금 좀 빌려달라는데 아픈 날 병원비로 쓰겠다며 거절하셨어요. 서영의 말은 친척들의 입을 통해 순애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순애 언니, 현수한테 좀 베풀어줘라. 아들이 힘들다는데 모른 척하면 어떡해.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순애는 졸지에 아들 사업을 망하게 하는 인색한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순애의 가슴을 찔렀죠.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외출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수는 매일 밤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접 돈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어요. 엄마, 저 진짜 힘들어요. 잠이 안 와요. 서영이한테도 미안하고 그의 목소리는 나약하고 지쳐 있었죠. 현수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순애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순애는 아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침묵은 순애의 모성애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현수는 어머니에게 매달리는 듯한 목소리로 엄마만 믿어요라고 말했죠. 그 한마디는 순애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 서영은 순애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불쑥 찾아왔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아니? 서영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수 씨가 알려줬죠. 서영은 순애의 허락도 없이 안방을 열고 장롱을 뒤졌습니다. 순애는 며느리의 무례함에 분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영은 장롱에서 순애가 아끼던 낡은 통장을 발견했어요. 이거였어요? 겨우 이걸로 아프시면 병원비로 쓰겠다고 하신 거예요? 서영은 통장을 순애의 코앞에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서영의 눈은 순애가 평생 모아온 돈을 마치 한낱 종이장처럼 취급했죠. 순애는 그녀의 무례함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무시당했다는 것에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서영은 그 자리에서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수 씨, 어머님이 아직도 돈을 안 주시겠대요. 여기 이 통장,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서영은 일부러 더 크게 소리내며 통화했죠. 순애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전화기 너머로 엄마,
그냥 서영이 말 들어줘요.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라고 외쳤습니다. 아들의 절규에 순애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통장을 뺏어 들고 서영에게 이 통장은 내게는 전부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서영은 순애의 손에 든 통장을 낚아채듯 가져갔죠. 어머님, 저희가 이걸로 사업 미천에서 꼭 성공할게요. 그럼 어머니도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고요. 서영은 통장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순애는 허탈한 마음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집 안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짙은 향수 냄새가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순애의 코를 찔렀죠. 며칠 전만 해도 평화롭기 그지없던 집이 이제는 며느리와 아들의 탐욕이 가득한 장소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가 재료를 사오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에는 갓 튀겨낸 튀김과 따뜻한 떡볶이를 준비해 두었었죠. 남들 다 가는 소풍이나 운동회도 제대로 못 가고 아들의 졸업식도 남들보다 늦게 도착했었죠. 이 모든 희생을 아들과 며느리는 인색하다는 한마디로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날 밤, 순애는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나약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눈앞에 어른거렸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아들 현수를 찾아갔어요. 현수야, 엄마가 평생 모아둔 돈을 그렇게 쉽게 가져갈 수 있니? 내가 정말 엄마를 생각한다면 이럴 수 없어. 현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은 순애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냈죠. 자신의 평생을 바친 아들에게서 받은 배신감은 그 어떤 상처보다 더 깊고 쓰라렸죠. 순애는 아들 현수와 며느리 서영의 냉담한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집을 내놓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순애의 마음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자식에게 져야만 하나? 라는 생각이었죠. 순애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굳혔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기로 결심했죠. 그러나 현수와 서영은 순애의 결심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순애의 돈을 쟁취하기 위해 더욱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날의 쨍한 햇살은 정말 거짓말이었어요. 서영이가 순애의 통장을 들고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순애는 이른 아침부터 쿵, 쿵, 쿵 하는 낯선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의 왁자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잠시 후 거실로 나온 순애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현관에는 큼직한 이삿짐 박스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낯선 중년 부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서영이랑 웃고 있었어요. 서영의 친정 부모였습니다. 순애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하얗게 변했죠. 서영은 순애를 향해 해맑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부터 저희 여기서 함께 살 거예요. 현수 씨랑 저, 그리고 저희 부모님까지요. 그 미소는 순애를 향한 조롱처럼 느껴졌고 순애의 마음속 평화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인 집마저 빼앗으려는 잔인한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죠. 서영의 아버지는 연신 헛기침을 했고 서영의 어머니는 순애를 낯선 눈빛으로 보며 집안 곳곳을 훑어보았습니다. 집이 생각보다 작네요. 그래도 뭐 일단은 여기라도 있어야지. 서영의 어머니는 순애의 집을 마치 낡은 호텔 객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평가했어요. 순애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공간이
이렇게 쉽게 평가받고 침범당하는 것에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현수가 순애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엄마, 서영이 부모님이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잠깐만 저희 집에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나가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고 눈은 순애와 마주치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현수는 어머니에게 변명이라도 하듯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순애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피했죠. 잠깐이라는 말은 서영이가 순애의 통장을 가져갈 때 했던 도움이라는 말과 똑같이 느껴졌어요. 순애는 현수의 나약함과 비겁함에 절망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순애의 집은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영과 그녀의 부모는 순애의 허락도 없이 안방을 차지하고 짐을 풀기 시작했죠. 순애가 평생 아끼던 낡은 가구들은 거실 한쪽으로 치워졌고 그 자리를 낯선 고급 가구들이 대신했습니다. 순애의 손때 묻은 물건들은 짐짝처럼 다뤄졌어요. 순애의 삶이 통째로 뒤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순애를 무시한 채 큰 소리로 현수에게 말했어요. 현수 씨, 어머님 방은 너무 작아서 우리 부모님께서 쓰시기에는 불편할 것 같아요. 어머님께는 현관 옆 창고방을 개조해서 쓰시라고 말씀드릴까요? 순애는 그 말에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순애는 이제 겨우 자신만의 작은 방에서마저 쫓겨나 창고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순애는 그 자리에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순애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며느리의 짙은 향수 냄새가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순애의 코를 찔렀고요. 며칠 전만 해도 평화롭기 그지없던 집이 이제는 며느리와 아들의 탐욕이 가득한 장소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집 안에 머무를 수 없었어요. 그녀는 급하게 외출복을 챙겨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왁자한 소리가 등 뒤를 쫓아오는 것 같았죠. 동네 골목을 걷는 순애의 귀에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냈대. 아들놈도 똑같이 평생 키워줬더니 저러고 있으니 사람들의 시선은 순애를 꿰뚫는 칼날이 되어 그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순애는 졸지에 아들을 망하게 하는 인색한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순애의 가슴을 찔렀고요.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외출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순애는 갈 곳을 잃고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따뜻한 햇살은 그녀의 마음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현수가 그동안 자신에게 보였던 행동들의 의미를 깨달았죠. 현수는 서영에게 빚을 졌습니다. 첫 번째 사업 실패 후 서영의 부모님께 큰 돈을 빌렸던 거예요. 현수는 그 빚을 갚고 서영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쳤던 거죠. 현수에게는 어머니보다 서영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순애는 아들의 나약함과 비겁함에 다시 한번 절망했어요. 자신의 평생을 바친 아들에게서 받은 배신감은 그 어떤 상처보다 더 깊고 쓰라렸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한숨도 잠들 수 없었어요. 아들의 나약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눈앞에 어른거렸죠. 며칠 후 서영이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사업 자금도 확보했으니 이제 집을 정리하고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가야죠. 어머니는 이참에 근처 요양원이라도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순애는 서영의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죠.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을 한순간에 빼앗기게 생긴 겁니다. 순애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 아니길 바랐지만
며느리와 아들의 냉담한 태도는 순애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순애는 결국 집에 머무는 게 버거워졌어요. 서영은 몰래 집 열쇠를 복사해 친정 부모까지 데리고 들어왔고요. 거실을 차지하며 앞으로는 함께 살아야죠라고 비웃었죠. 현수는 엄마, 왜 그렇게 완고하세요? 조금만 돈을 내면 다 해결돼요 라며 아예 순애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작은 방으로 밀려나며 눈물을 삼켰어요. 이웃들은 소문을 듣고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이른 아침, 차가운 공기가 순애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순애는 며칠째 잠을 설치다 겨우 눈을 붙였지만 서영의 친정엄마가 거실에서 크게 트는 TV 소리에 잠이 깨고 말았어요. 순애가 겨우 몸을 뉘인 작은 방은 현관 옆, 한때는 잡동사니를 넣어두던 창고였습니다. 그곳은 햇빛 한 줌 들지 않았고 습한 공기와 묵은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죠. 순애는 자신의 손때 묻은 집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거실은 이제 서영의 부모님 것이 되었고 주방은 서영의 것이 되었죠. 서영의 어머니는 순애가 평생 사용하던 낡은 그릇들을 쓰레기통에 버렸고요. 순애는 그 파편 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공간이, 자신의 삶이 그렇게 쉽게 평가되고 침범당하는 것에 모멸감을 느꼈어요. 서영과 그녀의 부모는 순애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순애가 거실을 지나갈 때면 그들은 하던 대화를 멈추고 힐끔거렸고 그들의 시선은 순애의 등 뒤에 박히는 차가운 칼날 같았죠. 어머니, 이제부터 저희 여기서 함께 살 거예요. 현수 씨랑 저, 그리고 저희 부모님까지요. 며칠 전 서영이 던진 그 말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순애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겠다는 잔인한 선언이었습니다. 순애는 이제 집 안의 모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며느리가 즐겨 마시는 고급 커피 냄새, 그녀의 아버지가 틀어놓는 낯선 트로트 가락, 그리고 서영의 어머니가 던지는 멸시 섞인 눈빛까지 평생 순애의 땀과 사랑으로 채워졌던 공간은 어느새 이들의 탐욕과 무례함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는 것조차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치 서영의 부모님에게 방해라도 되는 것 같았죠. 순애는 결국 갈 곳을 잃고 자신의 낡은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방은 순애의 마음처럼 시렸어요. 서영과 현수는 순애의 돈을 손에 넣기 위해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현수는 매일 밤 순애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저 진짜 힘들어요. 서영이한테도 미안하고 라며 나약한 목소리를 냈죠.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순애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순애는 아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현수는 순애의 모성애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나약함에 절망했지만 동시에 아들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 없었죠. 이 지옥 같은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손주 도유리의 첫 돌잔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금박으로 장식된 초대장에는 고급 호텔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순애는 한편으로는 아들의 사업이 잘 되어 이런 곳에서 돌잔치를 하는 건가 싶어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허영심이 느껴져 씁쓸했습니다. 순애는 도유리의 돌잔치를 위해 작은 적금 통장을 깨고 현금을 마련했어요. 금 한 돈이면 얼마일까? 순애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시장 금은방을 찾아 발품을 팔았습니다. 순애의 손에 들린 낡은 비닐봉투 속에는 얇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죠. 순애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의 사업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아니, 순애는 아들의 사업을 응원하기 위해 금반지를 샀어요. 그동안 아들 현수와 며느리 서영의 냉담한 태도에 절망했지만 순애는 아들을 향한 사랑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이 반지를 건네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죠. 돌잔치 날, 순애는 며칠 밤낮으로 끙끙거리며 고른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어요. 현수는 순애를 보더니 엄마, 웬 한복이야. 그냥 대충 입지. 사람들 다 보는데 라고 말했죠. 그의 목소리는 불만스러웠고 순애는 순간 서글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애써 웃으며 내 손주 첫 생일인데 엄마가 한복이라도 입어야지라고 말했죠. 서영은 순애를 보며 얄궂은 미소를 지었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돌잔치는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 음식들이 가득한 연회장은 낯선 사람들의 왁자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순애는 그들의 시선이 두려워 외출도 꺼리게 되었지만 손주를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현수는 순애에게 엄마,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어줘. 사람들 다 오는데 라고 말했죠. 순애는 아들의 나약함과 비겁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드디어 돌잡이 시간이 되었어요. 현수가 마이크를 잡고 순애를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 이 자리에 모신 친척분들께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순애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마이크를 잡고 서영에게 말했어요. 서영아, 현수야, 이 금반지다. 할머니가 도유리에게 주는 선물이야. 서영은 순애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겨우 이걸로 생색내시다니. 우리 도유리한테는 차라리 집을 팔아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서영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순애의 심장을 찔렀어요. 순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며느리가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인 집마저 빼앗으려는 잔인한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돌잔치 식장에 머무를 수 없었어요. 그녀는 급하게 짐을 챙겨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고방 창문을 넘어 순애의 낡은 이불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도유리 돌잔치에서 며느리 서영이 순애의 집을 팔아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소리쳤던 그날의 잔혹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죠. 그날 이후 순애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들의 시선은 그녀의 등 뒤에 박히는 차가운 칼날 같았고요. 아들 현수의 외면은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는 무거운 바위 같았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마지막 보루라 믿었던 집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순애는 그렇게 무너져 내리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죠. 내가 왜 자식들에게 져야만 하는가? 이 집은 내 피와 땀으로 지킨 내 삶의 흔적이야. 순애의 마음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아침 햇살이 창고방 창문을 넘어 순애의 낡은 이불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 햇살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순애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순애는 그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죠. 현수야, 서영아, 너희는 나를 한 번도 엄마라고 생각한 적 없었지? 내 돈만 보고 찾아왔고, 내 집을 탐냈고, 내 삶을 짓밟았어. 내게는 너희가 그저 내 돈을 노리는 낯선 사람들이었을 뿐이야. 순애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현수와 서영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순애는 현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 욕심에 짓밟힌 세월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내게 도움을 바라는 거야? 이 집은 내 마지막 보금자리야. 너희가 그토록 탐내던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너희의 것이 될 수 없어. 나는 이 집에서 나를 찾고 나만의 행복을 찾았다. 순애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현관문을 활짝 열며 그들을 향해 손짓했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희도, 너희 부모도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 아들? 내 아들은 내가 아냐. 내 아들은 이미 죽었어.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마. 우리는 오늘부로 남이다. 인연 끊겠다. 현수와 서영은 순애의 단호한 말에 절망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순애에게 입힌 상처의 무게를 비로소 깨달았죠.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들은 빗속으로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순애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녀의 삶에 잠시 들렀다간 낯선 사람들이었죠. 순애는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그녀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